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용평 리조트와 관련해서 네, 레이스 해드릴 달고 거고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리뷰를 해볼 거고요. 시장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강 후약이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니까 뭐 무력감이란 표현을 또 어제 했는데 사실 뭐 네. 이제 극도로 좀 짜증스러운 시장이 아마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기대감을 낮추고 뭐 보려고 해도 요즘 시장에서 사실 좀 이런 어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요즘에는 사실 좀 심적으로 조금 짜증스러움이 좀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좀 이제 저세상 주식들은 뭐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또 이제 충동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또 따라가야 되나라는 그런 인내심을 또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드실 거예요. 일단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어제 코스피는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의 상승률은 0.25%만 강보합 정도 볼 수 있는데 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뭐 절반 정도밖에 뭐 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감 지수가 뭐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0.5% 정도 올라가니까 뭐 이제 일부 뭐 대형주 잡았거나 뭐 이런 모습이었죠. 뭐 코스닥은 뭐 0.36% 하락을 했는데 이제 상승 종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어제 뭐 체감 지수도 뭐 상당히 안 좋았고 어제 또 시장을 보게 되면 무엇이 올랐는지는 그냥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원전주,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뭐 카카오네이버 이거 말고는 뭐가 올랐지? 그죠? 거의 없잖아요. 뭐 떠오르는 게. 이런 정도의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는 뭐 뭐라 그럴까요? 주식 뭐 집어던지고 뭐 저기로 뭐 따라 붙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충동 뭐 많이 느끼실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짜증스러움도 이제 서서히 좀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 최근 그 코스피의 그 장중 흐름을 6일 연속으로 붙여놓은 건데 저도 요즘에 좀 피로감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시장을 항상 좀 이제 냉철하게 좀 보려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최근 6일 동안의 코스피의 장중 흐름을 10분 봉으로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최근 이전에 그 보게 되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오히려 낙폭이 확대되거나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 이틀을 보게 되면은요.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이틀 연속으로 확인이 됐죠. 물론 아직은 미세한 시그널이지만 그리고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전강 후약이라는 그 패턴에는 여전히 변함은 없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장중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어제와 그저께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어느 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자면, 이제 어쨌건 그동안의 시장을 많이 괴롭혀 왔었던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소멸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단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합 변수가 동시에 일단 단기적으로 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그동안 이제 유동성으로 뭐 꾸려왔던 이 시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긴축 이후에 새로운 시장으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극심한 몸살을 겪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게 뭐 물론 8월 달에 뭐 반도체 페닉셀은 뭐 자고 일어난 막 이렇게 뭐 IT주들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하락이 힘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는 지수의 레벨 자체는 3,000존에서 어쨌건 버텨는 주잖아요. 그런데 대형주들이 막 급등락을 하면서 출렁출렁 하니까 그러니까 멀미죠. 쉽게 말해 일종의 멀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차를 탔는데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냥 가면 적응을 하면 되는데 차가 그냥 계속 그냥 전진우진 왔다 갔다 하면은 운전자에게 뭐라 그러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다음 주부터는 위아래로 이렇게 극심하게 출렁거리는 시장은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투자 심리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개선된 투자 심리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느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 짜증스러운 시장은 다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제목에
평정심과 인내심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이제 붙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어떤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고 어떤 충동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될 주식인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저세상 주식으로 갑자기 따라가시면서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이런 그 구간일 수 있는 거니까 이왕 참으시고 인내하신 김에 며칠 정도만 더 인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 근교도 단풍이 절정이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뭐 주말에 뭐 뉴스나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나가셔가지고 좀 맑은 공기와 경치를 좀 보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이제 재충전을 하시는, 저도 뭐 그래서 좀 가는 측면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뭔가 이런 짜증스러운 시장은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제가 네. 지금 미국장으로 가려고 짐을 다 그러니까 싸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몸만 에라이, 가면 되는 건데 던져버려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이런 네. 얘기 해주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더 기다려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이렇게 최근 시장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포트나 계좌도 괜찮은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02-4825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에게 전체적으로 포트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포트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 주를 또 준비해 볼까요? 예, 일단은 네. 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상 하루 제가 휴방을 저희 하기 특집이 때문에 있어요. 예, 특집 네. 때문에 뭐 사정상 하루 휴방을 해서 오늘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좀 바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제가 사실은 이제 터부시했던 섹터들이 좀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이제 시장은 어쨌건 철저하게 이제 업종이나 종목 게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라고 좀 마다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예, 좀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직구를 잘 던져도 직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커브를 던져야 되고 슬라이드를 던져야 되고 체인지업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일단 제가 조금 더 이제 무기를 조금 더 다양할 생각이고 일단 우리 편입 종목 현황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제 갖고 왔던 제로투 세븐을요. 제가 정규 종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정규 종목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종목으로 전환을 하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며칠 정도 지켜봤는데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저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로투 세븐을 그냥 트레이딩이 아닌 정규 종목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편입을 이제 다시 이제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JNK터가 어제 이제 손절가 6,800원을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저거 이제 편출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포트에는 이제 정규 종목만 이제 주전 선수만 이제 3명이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이렇게 남아있게 됐고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용평 리조트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제 요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오픈이 됐는데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이제 조금의 이제 의구심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위드 코로나로 지금 사실 굉장히 상권들이 굉장히 활력을 얻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여행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전보다도 강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용평 리조트는 이 스키 시즌이 이제 조만간 이제 개장이거든요. 이게 뭐 기습적으로 개장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영하로 기온 떨어지면 피닉스파크랑 뭐 하이온 리조트, 용평 리조트가 최초 개장이 누구냐고 굉장히 눈치 게임하면서 자존심 싸움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스키어 보더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최성수기 기대감에 위드 코로나의 어떤 기저효과까지 본다면 굉장히 저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최 5일 연속으로 기관매수 유입돼 있고 하니까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350원 유지하고요. 이번에 가서 돈 많이 쓰고 오세요. 좀 많이 고기도 좀 많이 사 먹으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SK 렌터카인데 제가 솔직히 요즘 시장에 저도 좀 평정심과 인내심이 조금 흔들릴 뻔한 게 요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리포트도 잘 나왔는데 그리고 리포트 나온 날 아침에 이제 13,000원 시가 목표가에 딱 갖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꼬여 수급 꼬여 해가지고 이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좀 저도 조금은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입고 와도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제시해드린 그 가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전히 또 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오르지나 말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SK 렌터카는 여전히 장기 렌터카와 중고차 시장의 호조 여기에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한 단기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개선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저는 뭐 유효하다 봅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은 저도 사실 보면서 좀 짜증스러운 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애정을 쏟아붓는 종목이 좀 제 생각보다 너무 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건 저도 사람이니까 느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설정한 가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로투 세븐 마저 보고 갈까요? 네.
자, 얘를 이제 정규 종목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건 최근 시장에서도 이 추세를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저출산주 뭐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캐리소프트, 얘도 지금 저점에서 좀 조용하게 좀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뭐 토박스 코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얘 역시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추세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제로투세븐은 이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장부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규 종목에 자격이 있는데 다른 저출산 관련주는 솔직히 정규 종목으로 넣을 만한 장부 상태인 종목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으로 일단은 실적 베이스 위드 코로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번 주 말이면 여야 후보가 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저출산 정책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750원 이렇게 가격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SK 렌터카, 제로투세븐 저희가 빠르게 리뷰를 해봤고 다음 주에 또 종목 새로 가지고 오신다고 힌트까지 주셨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쉬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을 이용해서 월요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집으로 좀 준비가 됐습니다. 조성우 차장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저희가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뉴욕 마켓 리더가 말하는 투자 전략, 뉴욕 라이프 운용 아시아 윤재성 회장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전 7시 20분에 등장하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은 용평 잘 갔다 오시고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고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